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정민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한 3주 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또 야구 보면서 또 재밌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또 월요일 경기도 또 있고 뭐 더블헤더 같은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죠. 정신이 없어요. 경기 챙겨보는 것도. 야구가 시즌이 너무 길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또 야구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제 또 안 심심하고 좋더라고요. 월요일날 야구도 하고 더블헤더도 또 이런 시기 아니면 즐길 수 없는 색다른 재미니까 그렇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는 이제 204분 이 우천 지연에 관련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과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 이제 전반기 때 조금 월요일 경기 편성해가지고 미리미리 그렇죠. 해놓으면은 좀 나중에 편하지 않을까. 그쵸. 예. 나중에 좀 이제 쫓기는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것과 이제 또 별개로 잠실돔 야구장 2032년 개장 계획이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는 게 두산과 LG가 6년 동안 이 맞아요. 돔 야구장이 건설되는 6년 동안 대체구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거 뭐 대체구장도 없이 이거를 지어버리면 뭐 어떡합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이 2025 시즌 이후에 이제 지금 쓰는 잠실 야구장을 이제 허물고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 들어가는 건데 네네. 그 시기 동안 이제 2025 시즌 이후에 2026 시즌부터 2032 시즌 개장 전까지 두산하고 LG가 쓸 구장이 없다. 지금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뭐 목동이라든지 뭐 인천, 수원 뭐 이런 데서 알아서 좀 이런 그냥 미봉책들만 내보내고 그쵸. 확실한 그런 뭐 뾰족한 수를 못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2025년이 먼 것 같아도 내년하고 내후년이에요. 내후년 하면 또 금방인데 이게 빨리 구장이 또 대체 구장이 뚝딱 나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또 목동 구장 같은 경우는 또 민원 이야기가 커서 야간 맞네. 경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대책 없는 시의 행정이다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또 말씀하셨고 고척도 안 되고 목동도 안 되고 수원이나 인천도 안 되고 갈 데가 없죠. 현 시점은 또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이제 시장 바뀌면 억울한 듯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선거 전에 또, 또 말을 가능성이 아예 낮은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DDP 물론 이제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기는 했지만 이제 야구 팬들에게는 결국에는 이제 동대문 야구장 그쵸? 요게 이제 없어지면서 좀 아쉬운 마음을 표시하셨던 분들이 당시도 정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요 6년 동안 이 대체구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글쓰님도 말씀하시네요. 야구 성지 동대문 야구장을 헐어버려 한국 야구의 역사를 지어버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실 야구장까지 없앤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뭐 대책이 사실 또 이제 촘촘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앞으로 또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잠깐 이렇게 얘기를 나눴었던 부분인데 이 홍창기 선수가 지금 또 다른 MVP 후보로 또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또 2파전인 줄 알았잖아요. 노시환 선수, 페디 선수 이렇게 두 선수였는데 최근에 확실히 좀 페이스가 좋습니다. 사실 LG가 거의 시즌 내내 1위를 놓치지 않고 너무 안정적으로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딱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홍창기 선수. 홍창기 선수가 일단 있기 때문에 LG의 공격이 너무 좋게 풀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록적으로도 사실은 2차 스탯이라고 세이브 스탯이 너무 예쁘게 잘 뽑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규리그 우승 가산점까지 하고 보면 또 마냥 MVP가 노시환 패디에서 나온다 이런 부분은 또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제 MVP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좀 이 언론에서 좀 많이 다뤄지고 또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이래야지만 이게 좀 이점이 있을 텐데 홍창기 선수 물론 시즌 내내 잘한 거는 이제 모든 팬 여러분들께서 아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이제 너무 이 MVP 후보라는 얘기가 안 나왔었고 지금 이제 좀 다소 늦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좀 아쉬워요. 이제 아무래도 또 미디어 노출이 돼야 이제 또 표심을 자극할 수가 있는데 뭔가 홍창기 선수가 조용한 강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이제 출루형 그다음에 또 이제 1번 타자 뭐 이런 느낌이니까 아무래도 야구 홈런 또 이런 게 있으니까 홈런 그리고 vs 에이스 투수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긴 할 수도 있다. 네. 홍창기가 만약 200안타를 친다면 혹은 이제 뭐 타격을 한다면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 또 시나리오들이 있기는 하죠. 그렇죠. 임팩트는 또
홍창기 선수가 아직 뭐 늦지 않았으니까 또 모르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도 좀 저는 지금 뭐 페디 노시환 요 2파전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제 홍창기 선수는 좀 따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라고. 제3의 후보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한화 이글스에 또 이태양 선수 호투를 했습니다. 윌리엄스 선수도 또 오랜만에 홈런 때려내면서 6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4연패를 또 탈출할 수 있게 됐네요. 한화가 또 그 전날 또 한화 팬분들한테 좀 그런 죄송한 그런 경기를 했잖아요. 맞죠, 거의 하루 종일 야구장에 있었는데 직관 팬분들 같은 경우는 2패만은 한 게. 네, 그랬는데 어제는 또 이태양 선수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에 로테이션에 들면서 선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고 뭐 윌리엄스 선수는 또 뒤늦게 또 홈런포를 가동을 하면서 한화가 어제는 굉장히 무난하게 승리를 거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태양 선수 같은 이 투수가 팀에 있을 때 참 활용도가 높은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죠. 선발로도 가능하고 불펜으로도 가능하고 어떻게 써도 그리고 군말 없이 해주는 약간 예전에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 같은 그렇죠. 예, 어디 써도 딱 도움이 되는 그런 유형의 선수인데 이런 선수 하나 있으면 감독은 너무 편하죠, 사실. 맞습니다. 이 다양한 이 포지션을 소화 가능하고 또 이제 경기를 이해하며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화의 정은원 선수 지금 외야 변경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 이루수로 자리 잡은 이 문현빈 선수 혹은 이제 뭐 포지션이 또 겹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지금 문현빈 선수도 사실은 원래 포지션이 이루수 그리고 정은원 선수도 이루수 그러다 보니까 문현빈 선수가 올해는 중견수로 나왔던 경기가 많은데 그렇죠. 이 부분에 이제 또 아직은 뭐 이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화가 이번에 3라운드에서 정한석 선수를 지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선수도 포지션이 이루수고 타격에 강점이 있는 뭔가 이 세 선수가 다 겹치는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또 같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또 외야가 약하니까 뭐 지금까지는 문현빈이 외야로 갔는데 또 정은원 선수가 외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무조건 정은원이 외야로 간다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이 선수들의 활용폭을 넓혀보겠다 뭐 이런 부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야는 선수가 없고 그렇죠. 내야에는 많고 참 베네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 변경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은원 선수가 올 시즌에 어쨌든 타격폼 바꾸고 좀 이제 부진했죠. 부침을 겪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다가 지금 뭐 포지션까지 이제 변경해야 되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으니까 좀 올해는 정은원 선수에게는 좀 추운 그런 한 시즌이 아니었을까 싶긴 하네요. 네. 절치부심해야죠. 사실은 정은원 선수도 지금은 좀 너무 못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아시안 게임 후보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뭐 누구나 이렇게 하다가 안 되는 시즌이 있으니까 뭐 재능이 충분한 선수니까 내년 시즌 다시 올라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실베스타님 진짜 하나도 이거 뻘짓이라고 봅니다. 내야수 그렇게 쉽게 포지션 변경 이 외야로 보내는 거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 이게 뭐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들은 잘 적응하는 케이스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 헤매는 경우들도 또 많이 있거든요. 이게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한 그런 선수들도 있고 사실 그 정근우 선수도 그렇게 수비 잘한다는 정근우가 그렇죠. 이제 좀 약간 노쇠화됐다고 해가지고 외야로 보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좀 헤매는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공했다고도 볼 수 없죠. 사실은 그때 사실은 정근우 선수를 중견수로 보낸 게 또 정은원 선수거든요. 맞네. 그 당시에 그러네. 그게 또 재밌는데 사실은 이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은원 선수 외야 변경이 무조건 외야로만 나온다가 아니라 약간 외야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멀티인데 이게 또 선수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누구나 다 무키 배츠처럼 2루도 갔다가 다시 외야로 갔다 이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사실 뭐 저기 누구야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도 고교 시절 때는 유격수였다가 프로 와가지고 외야로 전향한 사례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사례들이만 보이는 이유는 포지션 변경에 성공하지 못한 선수들은 안 보이니까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합니다. 안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죠. 자 그리고 김앤방님이 KT 얘기도 해주세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저께 그 KT는 좀 약간 힘을 뺀 느낌도 좀 듭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라인업에서 좀 주축 선수들 몇 명 제외하고 휴식을 좀 주려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일단 월요일 게임이기도 하고 KT가 이제 그런 이강철 감독이 그런 식으로 잘 하는 것 같아요. 일요일날 더블헤더를 보면 그 비가 와서 한참 또 중단이 되다 보니까 벤자민 선수가 5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손동현 선수를 멀티이닝, 박영현 선수를 멀티이닝 하면서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잡는데 어제 경기는 또
더블헤더 2번 다 이겼으니까 오늘은 또 어제는 투수들 보면 진짜 약간 추격조 위주로만 가동을 했거든요. 네. KT는 이제 그러면 좀 무리하게 막 뭐 전승을 거둬서 1위를 가겠다 이것보다는 잡을 경기 잡고 버릴 경기는 좀 버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버릴 경기 좀 버리고 해서 2위를 좀 굳히겠다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삼성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셨는데 질문을 하세요. 뭘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뭐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죠. 어쨌든 KT 얘기까지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이게 월요일날 또 경기 있으니까 또 이런 게 또 좋긴 하네요. 경기 얘기 또 할 수 있는 거. 그죠? 맞아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 또 구드럼 선수 얘기도 많은데 요거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저도 물렸어요. 본격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첫 번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타이거즈 지금 속절없는 5연패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금 어떤 선수의 빈자리가 가장 크게 느껴지느냐? 이제 박찬호 선수 그렇죠.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어제 두산과의 경기에서 4대8로 패배했고요. 선발 황동화 선수가 3이닝 동안 2피 홈런 7실점으로 경기 초반부터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날 패배로 기아는 시즌 60승 57패 2무를 기록하면서 6위 SSG와 승차 없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제 경기는 뭐 사실 황동화 선수가 무너지면서 참 어려운 경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SSG하고 기아가 약간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경기를 안 한 팀이 순위가 올라간다고 서로 계속 지고 있는데 기아가 사실 어제 경기는 황동화 대 곽빈이다 보니까 선발진의 무게감이 좀 두산 쪽으로 쏠리는 건 맞지만 그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기아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네. 그 부분은 역시 박찬호 선수의 부재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교롭게도 박찬호 선수가 인대 부상으로 이태란 이후에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최영우 선수, 뭐 나성범 선수, 소크라테스 이 중심 타선이 확실한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이제 공격에 좀 물꼬를 터주는 그런 역할이 그렇죠. 안 보인다라는 느낌. 최원준 선수가 있긴 해도 이 박찬호 선수가 해주던 그걸 이제 나눠서 짊어졌는데 이제는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수비에서도 김도영 선수도 이제 3루로 나오다가 유격수로 나오고 어제는 다시 3루수로 나오긴 했지만 뭔가 박찬호 선수가 빠지면서 내야 쪽이 덜 거덕거리는 느낌 그리고 네. 테이블 세터가 확실히 힘을 좀 덜 받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최고의 중심 타선 앞에서 밥상을 잘 차려놓으면 기아는 득점력이 제일 좋은 팀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박찬호 선수 기아에게 또 어떤 존재인지 또 이정민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후반기에 박찬호 선수가 잘하기 전부터 이 선수는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을 선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수비 자체도 이렇게 범위가 넓고 전 경기를 출장하는 유격수는 구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뭐 따져봐야 박성환, 오지환 이 정도인데 네. 박찬호 선수가 그 정도였고 후반기엔 특히 타격에서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역시 사람이 이제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가 딱 보인다는 게 이렇게 박찬호 선수를 지금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기아 팬들께서도 사실 시즌 초반 때 이렇게 박찬호 선수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었던 분들도 지금은 다 응원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때도 당시에도 박찬호 선수 조용하게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저는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박찬호 선수가 지난 12일 삼성전에서 1루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 과정에서 손가락 인대 부상을 입었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타격은 어려운 상태고 엔트리에서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후반 대주자로 나서는 게 아니면 지금 활용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잘 나오고 그렇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이럴 때는 오히려 그냥 푹 쉬면서 빨리 그냥 재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저는 빼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 사실은 지금 경기 후반에 대주자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부상 이후에 네네. 뭐 수비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런데 그 대주자 역할을 할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데리고 있는 거 보면 오히려 회복을 늦출 수도 있지 않나. 기아가 이제 지금 당장 너무 급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게 아픈 선수 짊어지고 간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저도 빼는 게 낫지 않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들 버텨야죠. 모든 구단이 버티기 필요합니다. 민우사랑님께서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이버에서 와이즈님 이 박찬호 빈자리가 많이 크네요. 김도영 수비 아직 많이 시간이 필요하며 다른 2차 요원들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베스타님 박찬호 선수 빠진 날 3루 수비에서 실책이 나왔습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김도영 선수가 유격수 자리로 들어가게 됐죠. 이제 3루 자리는 최정용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좀 좋지는 못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이 경기도 봤었는데 네. 롯데전에 최정용 선수가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좀 점수를 주는 상황이 됐었고 그 이후에 비가 내리면서 강우 콜드로 패배 이런 부분이 이어졌고 그 이후엔 또 변우혁 선수가 기용이 됐는데 변우혁 선수 사실은 원래 또 공격형 선수다 보니까 그쵸. 수비에서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김도영 선수보다도 오히려 김도영이 빠진 3루 자리가 문제니까 결국은 이것도 박찬호 선수가 빠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어제 김도영 선수가 다시 3루로 돌아갔고요. 김규성 선수가 이제 유격수로 출전하는 그 모습이 나오게 됐는데 이 한 선수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잘 안 보인다라는 건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뎁스가 어떻게 보면 좀 얕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초반에 사실 김도영 선수, 나성범 선수 없었을 때 그 두 선수의 빈자리가 맞아요. 너무 컸잖아요. 네. 근데 그 두 선수 돌아오고 나서 풀전력일 때 또 한 번 달렸고 이 김선빈 선수 잠깐 또 빠졌을 때 또 헤맸고 그죠? 지금은 이제 박찬호 선수 빠지니까 막판에 또 다시 이러니까 백업 요원들이 그만큼 아직은 이제 1군 무대에서 자리 잡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이 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류지혁 선수가 생각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삼성으로 간 류지혁 선수가 지금 있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드는데 그것도 결국은 포수가 필요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게 또 기아가 올 시즌뿐만 아니라 내년 시즌 또 대권을 노린다면 이 부분도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내야 백업인 태진 지역 보낸 게 큰 것 같네요. 영신님께서도 또 얘기를 해주셨고 결국에는 이 장단장 스노우볼 진짜 오진다. 류지영만 있었어도 구리 어쩔님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수를 잡아놨으면은 지금 달랐지 않았을까. 스노우볼. 그렇습니다. 지금 DY2021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박찬호가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온전히 그 탓으로 돌리기에는 점수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선발과 불펜진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반기에 보직 없이 투수진 운영한 감독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야수도 휴식 없이 돌려 체력 관리 없었습니다. 박찬호의 부재로만 보는 것은 5연패에 대한 비겁한 핑계라고 생각. 근데 이런 시각들도 또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선발진이 못 버텨주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곧 돌아올 마리오 산체스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산체스가 돌아오지만 이의리 선수가 또 다시 아시안 게임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산체스가 좀 지금보단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괜히 바꿨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있다가 부상으로 빠졌었거든요. 산체스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산체스 선수가 좀 이제 큰 부상인 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또 빨리 돌아왔습니다. 이 만약에 산체스가 좀 이제 좀 이 물음표가 띄어지는 그런 활약을 펼친다면 이 남은 시즌 조금 이제 아직 5강 확정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기아 타이거즈 막 연승하고 이럴 때는 물론 기아는 뭐 그냥 가겠네. 그렇죠. 타선이 워낙 세가지고 그냥 가겠네는 지금은 이제 타선도 쉽고 지금 선발진도 흔들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이제 애매한 상황이 좀 됐습니다. 박찬호 선수 부상 이후의 주요 성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김도영 선수가 2할 2푼 7리에 1홈런 5안타. 김도영 선수도 페이스가 좀 떨어졌고 최정용 선수는 1할 6푼 7리에 1안타. 이건 뭐 거의 네, 그렇죠. 변우혁 선수도 2할 8푼 6리 지금 2안타밖에는 뭐 샘플 사이즈는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 자리를 사실 강팀이라는 거는 주축 선수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자리를 바로 이제 꿰차는 그런 이제 백업 선수가 있는 팀이 또 강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LG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초반에 오지환 선수가 빠졌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딱 메워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류지혁 선수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근데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팀도 다 그래요. 박찬호급이 빠지면 괜찮을 팀이 리그에 사실은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산이 사실은 지금 치고 올라온 것도 양의지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또 뭔가 탄력을 받는 부분이 있고 양의지 선수가 없었을 때 두산은 또 연패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박찬호를 또 잘 복귀를 시키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김도영 유격하고 3루 수비 때문에 터진 게 연패 중에 두세 경기는 된다. 구리어짤리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왼쪽 내야가 헐거워졌다라는 거 또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팀 발 빠른 선수들이 번트나 내야 땅볼로 상대를 흔드는 장면이 자주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박찬호의 회복 세반을 기다리기에는 팀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이대로라면 4위 복귀는 물론이고 5위를 지키는 것조차 장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선수가 좀 해줘야 될 것 같은지 또 이제 궁금합니다. 이정민 기자님. 일단은 야수진은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박찬호 선수의 공백을 메우긴 힘드니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선발 불펜이니까 투수진이 조금 더 힘을 받는 게 그동안은 기아가 타자가 일단 멱살 잡고 끌고 있다는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노니 외에도 뭐 산체스가 돌아와서 선발에서 잘 해주고 뭐 윤영철 선수한테 바라기엔 좀 너무 어린 친구한테 이게 좀 이미 윤영철은 해줄 만큼 좀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펜에서도 이제 최지민 선수가 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네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클린업 트리오들이 또 해줘야지 맥콜러버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별빛미시아님이 워낙 변수가 많아야죠. 혼자만 일정 엄청 많이 남아서 다 저격당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네요. 거의 매일 경기하는데 관리하기 어디 쉽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지금 기아 타이거즈는 잔여 일정도 가장 많이 남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지금 박찬호 선수의 이탈이 더욱더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 타선의 그 뭐라고 그렇죠. 할까요? 예. 저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높은 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5강 경쟁에서는 좀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엔 투수진이 잘 버텨주는 것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댓글 좀 살펴보면서 이제 다음 주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못하는데 기아가 빠따가 랜더스보다 좋다. 까망천사님이 이게 이 기아랑 지금 뭐 두산이랑 SSG 랜더스랑 지금 이제 세 팀이서 두 자리를 놓고 지금 경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어저께 방송에서는 기아와 두산은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동현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장은상 기자님 나오셔가지고 근데 이정민 기자님은 이 5강 경쟁 세 팀 중에 두 팀 어떤 팀이 되실 거라고 또 예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두산은 오히려 좀 올라가는 그런 듯한 느낌이 들고 사실은 아시안 게임 공백도 곽빈 선수가 빠지지만 선발진에 뭐 알칸타라, 브랜든이 여전히 뭐 건재하니까 그쵸. 두산은 사실은 악게임 공백도 거의 없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SSG와 기아의 싸움이라 생각이 드는데 SSG가 지금 보면서 좀 굉장히 좀 마음 아픈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너무 나이 많은 선수들이 지금 약간 퍼진 듯한 느낌이 보여서 기아보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기아 얘기를 해서 그렇지 SSG가 지금 저는 좀 더 안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근데 지금 뭐 대부분의 이 야구 팬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인 게 SSG가 좀 반등할 수 있는 동력이 안 보인다라는 거 요건 좀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편함을 밟고 가다닙니다.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롯데 원탑 전문가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님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두 분께 여쭤봅니다. 롯데 가을 야구 죄송합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롯데 가을 야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덧 5위와 4.5게임 차인데요. 이번 주 이내에 3게임 이내로만 붙어준다면 불씨가 확 살아날 것 같은데 얘기하셨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저희가 롯데 가을 야구 가능성 살렸다 불씨 살렸다 이러면은 롯데 팬 여러분들 난리 지기시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번 주 롯데가 6경기 하는데 네. 그거 다 이기면 그때 가능성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이기면? 네. 그걸 다 이겨야. 그게 아니라면 저는 차이가 심해요. 4게임 반 차가 말이 4게임 반이지. 지금 몇 경기 남은 거야? 22경기에서 그렇죠. 4게임 반을 따라잡기가 참 쉽지는 일단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 6위 그러니까 두산, 기아, SSG가 지금 막 다 엄청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그 사이에 롯데가 막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다르지만 롯데도 사실은 지금 좀 애매한 그렇죠. 상황이라 가지고 그죠? 네. 힘듭니다. 힘들어요? 희망 좀 없어요? 사실 롯데가 지금 필승조에서 구승민 선수, 김상수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쵸. 여기서 가려고 하다 오히려 더 내년까지 박살이 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가지고. 그쵸. 지금 최준용 선수 필승조 중에 그쵸. 1명 남았다고 이런 얘기. 또 거기다가 롯데 아시안 게임 때 또 선발 2명 빠지잖아요. 이제 박세웅 선수도 또 빠지고 그렇죠. 나균환 선수도 빠지고. 빠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지만 뭐 야구라는 건 또 모르는 모르는 거 거죠. 아니겠습니까? 또 모르는 끝까지 거죠.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위에 저기 어디 갔냐? 제가 아까 이거 댓글 눈에다가 또 담아놓고 있었는데 여기 있네. 히롬님 기아 채널인가? 맨날 기아 얘기만 하네. 이런 얘기할 시간에 Q&A 얘기할 때 다른 팀 질문을 하세요. 예? 그럼 또 답변을 해드리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Q&A 시간이 이제 다른 이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팀 얘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적기입니다. 빨리 또 질문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롯데가 5위 하면 이종훈 감독 재계약 확정될까요? 가능할까요? 루티아 팔파님 또 얘기하시는데 이건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어렵습니다. 5강도 힘들고 재계약도 힘들고. 아시겠죠? 네. 아이 봐봐 실베스타님 제발 롯데 가을 야구 얘기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런 말이 나오니까 대행이 투수들 속사시킵니다. 불펜 5연투. 참 답답한 일인 것 같아. 그 누구냐?
진승현 선수, 네, 그죠? 맞아요. 진승현 선수 5연투 저는 보고, 야, 진짜 아직도 롯데자이언츠가 이 희망을 잃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NC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NC는 뭐 지금 안정권이죠, 예. 사실. 지금 7.5경기니까. 2위를 노려야죠. 오히려 NC는 5강이 문제 아니라. KT와 지금 한 경기 차입니다, 그죠? 네, 요거는. 오히려 NC가 전 2위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패디가 많이 좋아졌고 경기를 KT보다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보면 이길 경기가 더 많이 남은 걸 수도 있으니까. 물론 NC도 아시안게임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주원 선수를 제외하면 뭐 구창모 선수는 사실 지금도 뭐 없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면 2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NC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중계하시면서 나균환 122구 던졌을 때 그렇게 화내시는 것도 처음 봤다고 얘기하셨는데 6이닝을 하는데 122구를 던졌더라고요. 그죠? 네. 그리고 그 전 등판이 나균환 선수가 115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나균환은 특히 선발진에 올해 처음 거의 들어온 듯한 느낌이고 98년생으로 생각보다 어립니다. 나균환 선수가 또 액면가하고 다르게 아직 만 25세 선수인데 이런 선수에게 지금 뭘 위해서 122구를 던지게 하냐 싶어서 그러게. 제가 화가 났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LG는 KT를 원할까요? NC를 원할까요? 이런 질문. 누가 와도 근데 쉽게 뭐 이길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껄끄럽긴 어쨌든 하겠죠. KT 벤자민이라는 킬러가 있는 부분이 좀 껄끄러울 부분이 있는데 LG가 또 후반기 NC한테도 수입 당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네. 약간 제3의 상대를 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이 올라와주기를.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하긴 또 그러네. 입장에서. NC도 사실은 페디라는 또 확실한 그렇죠. 에이스 카드가 있기 때문에 좀 맞붙어 힘 대 힘으로 맞붙으면 좀 쉽지 않을 것 위험하죠.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LG는 경기 많이 한 팀을 원할 그렇죠. 때는 HH의 아주 현답이십니다. 네. 쭉 올라온.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부터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구드럼 선수 결국에는 또 이제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대로라면 퇴출이 정답인가? 뭐 지금 뭐 교체 카드도 다 썼고 지금 와가지고 뭐 방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싶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지난 9일이죠. NC전 이후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허벅지의 불편함을 그렇죠. 느끼고 있기 때문인데 타 팀들 사이에서 사실 구드럼 선수가 영입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선수가 왔나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이유는 뭐 미네소타, 디트로이트, 휴스턴 거친 메이저리거 출신 내야수 뭐 다양한 포지션 소화가 가능하고 올 시즌에 또 트리플 A에서 성적도 워낙에 또 좋았기 때문에 특히 출루율이 4할 4푼이었나? 엄청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트리플 A에서 4할 4푼 5리 정도. 그래요. 거기다가 이제 스위치 히터이기 때문에 이 활용폭이 굉장히 또 넓은 선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오자마자 뭐 좀 좋은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었죠. 이 KBO 리그 데뷔 전 구드럼 선수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렉스 보내고 이제 데려왔을 때. 저는 사실은 수비적인 부분도 수비적인 부분인데 롯데가 올 시즌에 아까도 누가 댓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선발진은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선발진 그리고 추격조의 퀄리티는 상당히 떨어지지만 필승조까지는 괜찮다고 그렇죠. 저도 봤기 때문에 근데 성적이 나기 힘들었던 결국 타선이 약한 부분인데 저는 구드럼이 2번 타자 3번 타자에서 약간 홍창기 선수처럼 트리플 A에서는 출루율이 진짜 홍창기 선수 같았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면 롯데가 되지 않을까 괜찮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건커녕 거의 공격에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기대했던 수비 쪽에서도 구멍이 많이 나는 부분이니까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러웠죠. 그러니까요. 이게 다재다능하다. 이제 뭐 활용도가 높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또 어떻게 안 풀리다 보니까 아무데도 못 쓸 그렇죠. 선수가 예. 됐다라는 얘기도 또 됩니다. 그 육각형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육각형이 크면은 만능이지만 이게 좁으면 이게 애매한 선수. 점형 선수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육각형이 아니라 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딱 구드럼 선수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포지션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새고 이게 된다. 뭐 3루 된다, 뭐 유격 된다, 1루 된다, 코너웨어 된다. 그냥 되기만 하는 돼요. 정도였어요. 그죠?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되기만 되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외국인 선수는 사실은 롯데가 거의 4억 넘게 태웠잖아요. 후반기 한 3달짜리. 근데 이러면 사실은 좀 본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러니까 차라리 그냥 렉스 선수 무릎 부상 있을 때 그냥 이제 지명타자로서 관리해주면서 쓰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 왜냐면은 나오지는 않으니까 경기에 그렇죠. 나와서 이제 수비로 터트리지는 않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렉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렉스는 지난해 분명히 KBO 리그에서 보여줬던 그런 능력이 있었던 선수고 타격을 차라리 기다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타격보다 수비가 더 좋은 선수라고 하지만 너무 타격 쪽에서도 임팩트가 없긴 합니다. 어쨌든 홈런이 한 개도 없으니까. 네. 어제 제가 보면서 윌리엄스가 하나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지만 벌써 7개를 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 짧은 시기에 그래도 윌리엄스는 7개를 치는데 얘는 대체 뭘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외국인 선수가 홈런을 하나도 못 치고 돌아가는 게 사실은 쉬운 일만은 아닌데 그걸 그렇죠. 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6경기 나와서 타율이 2할 6푼 3리, OPS 0.68이고요. 이 기대 이하의 성적인 거는 분명합니다. 이 홈런도 없고 뭐 수비에서도 벌써 11개의 실책을 범했기 때문에 이에 포지션 가리지 않고 실책 범하며 자신감이 뚝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후반기 최다 실책 보더라도 역시 1위에는 이제 구드람 선수의 이름이 있는데요. 뭐 3루수도 보고 유격수, 2루수, 좌익수, 우익수 와 5가지 포지션을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수비에서조차 눈에 띄는 활약을 또 펼쳐주지 못했습니다. 이게 마차도 선수 또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차도 보내고 나서 계속해서 또 유격수 쪽에서 그렇죠. 예. 아쉬운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이게 지금 후반기 최다 실책 4명을 꼽아 봤는데 그래서 저 더 문제라 생각해요. 김도영, 김주원, 이재현이 실책을 하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이제 앞으로 선수들이고. 기아, NC, 삼성에 내야를 한 10년 넘게 이끌어갈 선수들이니까 이게 실책이 다 경험치가 되잖아요. 근데 구드럼의 실책은 롯데를 위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드럼 선수 그리고 병원 검진 결과 문제 없는 걸로 나왔다는 게 더 큽니다. 근데 선수 본인은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다. 무리하게 그래서 기용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도 있긴 합니다. 뭐 메디컬을 잘못했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선수 본인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 좀 보였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은 이제 댓글로도 나오네. 이제 뺑기 치는 거 아니냐. 이거 꾀병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선수 본인은 통증이 있어서 무리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랬을 때 롯데자이언츠가 어떤 결정을 좀 내려야 될지 지금은 뭐 활용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죠. 나오지도 못하는 거 그냥 이제 뭐 로스터나 비우고 내년에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네요. 저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뭐 구드럼이 진짜 태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본인은 아프다고 하니까 진짜 아플 수도 있죠. 진짜 그렇고 표정을 봐도 구드럼 선수가 처음 왔을 땐 나름 의욕적으로 세레머니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요즘은 거의 그냥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야구를 하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엔트리에 잠시라도 제외를 해주면서 말씀대로 젊은 선수들을 좀 기용해 보는 게 이게 오히려 더 롯데한테는 좋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구드럼 선수를 빼고 구드럼 없으면 어때? 이게 아니라 구드럼 없으니까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안민영님 예전에 히메네스가 시즌 막판에 그랬죠. 근데 히메네스는 보여준 거라도 있지 구드럼은 그리고 야 이거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나 보네. 네이버에서 야옹이님도 허벅지에 500원짜리 동전만원 구멍 나 있나 봐요. 그때 이렇게 히메네스 선수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이 납니다. 판다움님 제가 아는 롯데에는 내년에 로진혁 살린다고 3루 쓰고 또 센터 용병 데려올 텐데 공격력도 악순환이죠.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는 사실 예전에 마차도 선수가 있었을 때 물론 이제 공격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선수지만 수비가 워낙에 뛰어났잖아요. 오히려 롯데자이언츠에는 어울리는 외국인 선수가 아닌가 싶기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 어울렸어요. 그리고 마차도로 롯데가 내야뿐만 아니라 외야 쪽에 이제 좌익수 전준우 선수의 좀 좁은 수비 범위를 커버해주면서 그냥 치트키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또 보셔야 되는 부분이 롯데 팬분들이 이대호 선수가 있었으니까 이대호, 손아섭, 전준우가 좀 더 젊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타격 쪽에 마차도를 써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저는 올해 마차도를 유격수로 썼으면 수비가 좋았지만 계속 갑론을박이 또 나왔을 것 같아요. 타격 너무 안 좋은 거 아니 이런 왜냐면 지금은 그 이대호의 빈자리를 메꿔준 선수가 국내 선수가 없으니까 그쵸. 이 부분이 그래서 문제예요. 수비를 채우자면 공격이 문제고 공격을 채우면 또 당연히 유격수 수비가 또 문제가 될 거고. 결국에는 이게 한동희 선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그죠? 한동희가 3루 지키면 3루 갈 일 없고 노진혁이 잘하면 또 유격수 볼 일 없죠. 이런 얘기 강나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엔 노진혁 선수를 영입한 이유가 유격수로 활용하려고 그동안 이제 유격수 구멍이 계속 마차도 선수 이후로 있어 왔기 때문에 외부 수혈을 한 건데
노진혁 선수도 사실 시즌 초반에만 좀 잘 해주고 그 이후로 그렇죠. 좀 저조했었던 전혀, 게 예. 아쉬운 그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서도 판다옴님께서 이제 감독 얘기 좀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롯데는 이강철이나 농구 감독 김승기 그리고 축구 감독 이정효 감독처럼 한계 있다고 버려진 선수들이나 마음에 상처 깊고 꺾인 선수들을 잘 살려낼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시냐고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강철 감독뿐만 아니라 김승기 감독도 그렇고 그냥 버려진 선수들을 잘 살리는 건데 결국 자기들이 이 노하우가 있어요. 그냥 이강철 감독이 투수 운영을 보면 확실히 이게 조립을 잘한다 해야 되나 봐야 되고 김승기 감독도 농구 수비 전술이 굉장히 좋은 감독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필요하니까 당연히 버려진 선수만 데려오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스마트한 사람이 와야겠죠. 어느 팀이든지 롯데뿐만 아니에요.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그 결국에는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감독들이 요즘에는 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또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죠. 사실 이게 감독의 역할이 굉장히 커서 이거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프런트가 나서서 이 선수에게는 요것만,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뭐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해주죠. 좌투수 상대하는 선수가 필요할 때는 이제 플래툰을 쫙 데려오고 혹은 이제 1이닝 동안 이제 뭐 막아줄 선수 혹은 이제 긴 이닝 이 선발 오프너라고 하잖아요. 오프너에 붙여서 쓸 선수가 필요하면 또 이렇게 데려오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는 또 그런 이 역할을 또 감독들이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데자이언츠 구드럼 이거 퇴출해야 됩니까? 일단은 저는 그런 결정을 해도 저는 롯데 쪽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차피 돈 줘야 될 거 다 줘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 그 사례 중에 뭐 같은 사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2018년도에 롯데가 딱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5위하고 한 3게임 반차, 4게임 반차 나는 시점에서 선발 투수였던 펠릭스 듀브런트에게 불펜을 요청을 했고 듀브런트가 나는 불펜을 못하겠다 하니까 롯데가 그러면 가십시오 해서 보내고 롯데가 근데 또 신기하게 듀브런트를 보내니까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연승을 타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드럼 보내면 연승 탄다 이건 아닌데 뭐 굳이 구드럼 선수가 이렇게 안 좋다면 구드럼에 목매일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요. 뭐 시즌 다 끝났는데 퇴출하는 거 의미가 있음 플로터님 말씀하셨는데 뭐 모르죠. 팀 분위기 뭐 반전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될지는 저도 잘 모르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오늘도 역시 재미나는 승패 예측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LG와 기아의 경기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또 빅매치죠. 양현종 선수와 이지강 선수가 맞붙는데요. 양현종 선수 7승 9패 4.06의 평균 자책점 그리고 이지강 선수는 3.97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소신 있게 말하면 선발진은 사실은 양현종이 이지강보다 이름값도 좋고 어쨌든 뭐 경험치가 많고 해서 양현종 선수가 좀 우위에 보일 수는 있지만 경기는 LG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 기아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LG는 뭐 이지강이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5이닝 안 가고 또 투수가 어제 하루 쉬었고 LG는 그렇게 또 몰아붙이면 LG가 이 경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늘 LG 기아전 키는 기아의 수비 실책입니다. 까망천사님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박찬호 선수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내야 유격수 혹은 이제 3루 쪽에서 실책이 나오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연패 중이잖아요. 지금 5연패인가요? 5연패죠. 이제 지금 5연패 중이기 때문에 반면에 LG는 지금 4연승이거든요. 이 양 팀의 분위기가 상반된 가운데 어떻게 또 경기가 치러질지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댓글 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제 손아섭 선수 얘기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보자. 손아섭 선수 롯데에서 스찌섭이라고 엄청나게 억까 당했습니다. MHJ님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손아섭 선수만한 선수 없죠? 진짜 원래 없으면 딱 보인다. 없으면 이게 보이고 또 NC가 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이게 첫 해만 하더라도 사실 손아섭 선수가 막 그러네 나이가 들었나? 하락세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다시 이렇게 타격 상위권에 이렇게 이름을 위치한 거 보니까 안타 만드는 능력 하나만큼 진짜 기가 막힌 선수라 생각됩니다. 굉장히 독한 선수입니다. 저는 작년에 못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이 저대로 무너질 사람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엄청 야구를 잘하려는 욕심이 많은 선수고 내년에도 올해 같지 않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최다 안타기로 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충분히 NC 4년 동안은 자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정민 기자님, 이 안치홍 전준우 당연히 잡아야 하는데 기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놓칠 것 같은 불안감도 있나요? 이런 질문하셨어요. 뭐 불안감이라기보다는 롯데가
정상적으로 내년에 야구를 하려면 그 네. 선수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이거를 놓치고 간다는 거는 야구를 안 하겠다는 선언이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 그 두 자리 손아섭 아니다 손아섭 선수란다. 저희 전준호 선수랑 안치홍 선수의 그 빈 자리를 채울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지금 대체자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 만들기도 어렵고 만약에 그 두 선수가 지금 올해 약간 좀 애매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팀에서 롯데에서 1, 2위를 하고 있거든요. 롯데에서. 그러면 우리 팀에서 이 정도 한 선수인데 나이가 들었다? 나가 이러면 그러면 당연히 내년에 최하위를 해야겠죠. 그런 김원중 선수도 잡아야 됩니다. 레알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롯데자이언츠는 진짜 좀 이 잡아야 될 선수들도 참 많고 지금 커줘야 될 선수들도 많고 이 어떻게 얼마 썼냐? 얼마 썼죠? 170억인가? 맞죠? 네, 총 170억을 썼죠. 170억을 썼는데 이렇게 구멍이 많을 수가 있냐? 효과는 없고. 저는 그래서 좀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유강남 선수도 그렇고 노진혁 선수도 그렇고 한현일 선수도 그렇고 이 FA 선수들이 3인방에 모두가 이렇게 또 부진했다라는 게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올 시 좀 힘들게 한 원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올해는 뭐 안 좋았지만 손아섭이 그랬던 것처럼 그 세 명도 사실은 내년에 잘해야죠. 그것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요. 네. 롯데는 대책도 없이 대체 뭔 생각으로 강민호, 손아섭, 황재균 안 잡았는지 황재균 선수까지 또 건너갑니다. 그죠? 네. 강민호 선수까지도 또 건너갑니다. 강민호 선수 결국에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민호 선수 대체자 구한다. 이 선수 저 선수 써보다가 외부 수혈했죠. 유격수 마차도 나가고 빈자리 대체자 없다 하니까 노진혁 선수 또 수혈했는데 잘 안 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 이제 3루 비니까 한동희가 잘해줘야 된다 하다가 구드럼을 여기에 또 이제 또 누구 데려오고 이게 참 육성의 문제일까요? 젊은 선수들도 많이 뽑은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템도 사실은 좀 손봐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드네요. 투수도 항상 결국은 구승민, 김상수가 부상을 당한 것도 늘 나오는 선수가 나오다 보니까 나온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롯데자이언츠도 뭐 올 시즌은 좀 끝까지 뭐 봐야긴 하겠지만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다음 시즌을 또 준비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할 때는 어떤 감독이 올지 혹은 이제 또 이제 칼바람이 또 불게 될지 이것도 한번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마지막으로 뭐 너무 옛날까진 가지 말지만 그래 황재균 선수까지 가면 너무 옛날이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 얘기 오늘 이정민 기자 모신 김에 저희가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좀 아쉬운 부분, 좀 답답한 부분을 해결하고 가시는 날이 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이 롯데자이언츠 얘기 또 외에도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다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역시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옵니다. 누구냐? 오늘 내일 안치홍 의원님이죠? 맞죠?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돌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많이 찾아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